월드컵보다 더 기다려지는, 올림픽보다 더욱더 기다려지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반감기 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도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제히 소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수없게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6.13포인트.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열심히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62,000달러를 뚫고 63,000달러대까지 올라와가지고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098달러, 이더리움은 3,053달러.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양아치은행 JP모건 같은 경우는 기어 나와가지고 반감기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과매수 상태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자본 펀딩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들이 좀 고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고, 이어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이미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 상승, 즉 대규모 랠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다음 달에 또 결정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규제 환경 변화 등이 예상돼서 당분간 그래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최소 횡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일간 연속 마이너스 흐름, 어제는 좀 많이 나갔는데요. 1억 6,5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자 GBTC에서 무려 1억 3,310만 달러가, 아크21 시어스에서 4,270만 달러, 비트와이즈에서 730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 반면에 블랙락의 방어, 순유입 같은 경우는 1,81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유출에 대항해서 혼자서 힘겹게 싸움을 해주고 있는 블랙락,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거 현물 ETF도 이제는 맛이 간 것이 아니냐, 인기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자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이야기합니다. 뭔 개소리냐. 지난 5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2% 이상 하락한 후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 같은 경우는 2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을 해버렸다. 근데 비교를 해봐라. 이는 ETF 출시 이후 순유입 자금의 전체 1% 수준이고 운용 자산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블랙락의 IBIT가 67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순유출은 GB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난해 6월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후 144%나 증가를 해버렸다. 이는 같은 기간 QQQ 상승률의 10배다. 이러한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면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 같아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시즌 종료니 뭐니 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좀만 더 올라가면은 10만 달러 가지하러 외치곤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물 ETF 아직도 순항 중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락의 액티브 ETF 책임자 JJ콥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가장 널리 채택된 디지털 자산이며 많은 사람들이 결제 수단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블록체인 대중화 등 혁신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보고 더욱더 많은 블랙락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갑니다. 크립토코안트의 수석 분석가라 불리는 훌리오 모네로는 이야기하기를 근데 성이 모네로네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모네로. 혹시 아직 모네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모네로씨, 훌리오 모네로씨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단기 홀더 미실현 수익이 제로다. 이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 반면에
온체인 지표상 장투자들의 매집 물량이 대폭 증가를 해버렸다.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한 달 기준 장투자의 비트코인 최대 매집 물량은 4만 개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서 20만 개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외에 다양한 비트코인 홀더들이 추가 매집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ETF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래들도 장투자들도 달려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주워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초 우리는 이러한 대규모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물량이 50개월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으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매집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물량, 공급량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고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시장 긴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뜨억상하고 시장 전체가 강세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이클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말맞다나 최근에 장투자 및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고래 혹은 돼지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16,300개를 또 추매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흔히 하는 말로 존나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분석인데요. 케빈 스벤슨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포물선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5만 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져도 상승세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름 내내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동시에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은 두 구간의 중요한 가격대를 앞두고 있는데 위에 저항으로는 72,400달러, 지지로는 61,000달러다. 만약에 72,400달러를 뚫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79,000달러와 86,000달러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61,000달러를 내주게 된다. 그러면 51,6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반감기와 함께 저항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지지가 뚫릴 것인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반등 가지화를 외쳤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65,000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안착을 할 수 있다라면 이번 축적 구간에서의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5,000달러 위까지 가지화. 이어서는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비트코인 강세, 이번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월봉 차트를 봐라. 네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강세장이 여기서 끝날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스티 분석가는 과거 3차례의 반감기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3차례 반감기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채로 비트코인 가격은 쭉 올라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반감기 이후에 상승은 100%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공포의 비명을 지를 것이 아니라 환호의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주워야 되겠죠. 이어지는 알트코인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 로만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이어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가 빠져주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들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극심한 하락과 함께 몰골이 말이 아닌 알트코인들 이번에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시에 테더 도미 같은 경우도 빠져주고 있습니다. 테더가 코인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알트코인 반등 좀 가지야. 일단 알트코인들의 반등을 위해서라면 이더리움이 힘을 써주는 것이 좋겠죠. 카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3,246달러까지 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요 가격대인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다음으로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내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 왔고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AI 열풍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까? 패치 AI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구간 및
매수 구간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축적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운스비트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소식이 나왔죠. 저와 시청자분들 몇 분께서 함께 에어드랍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무슨 소식이 나왔느냐? 원래는 바운스비트가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런치패드가 아니라 이번에 바이낸스가 메가드랍이라는 새로운 토큰 런치 플랫폼을 선보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주자로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운스비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메가드랍이라는 것이 무엇이기냐? 에어드랍과 웹3 퀘스트 등을 결합한 신규 토큰 출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메가드랍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바운스비트가 될 것. 메가드랍을 통해 가지고 1억 6,800만 개의 바운스비트 토큰이 보상으로 할당이 될 것이며 이는 최대 공급량의 8% 규모다. 그리고 중요한 것, 메가드랍을 통해서 공개되는 프로젝트는 바이낸스에 최초 상장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상장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원인트로 프리세일에 참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이트에 방문하셔가지고 구매하신 토큰 및 티켓을 원인트로 코인으로 환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퍼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좀 빠졌죠. 하루빨리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옴과 함께 최근에 BRC20 토큰들이 열풍을 또 일으켰었는데요. 이번에 오디널스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가지고 룬즈 프로토콜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룬즈 프로토콜은 자체 토큰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상에서 대체 자산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룬즈 상에서 코인들이 발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스트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신규 프로젝트들 및 코인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룬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룬즈가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 분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및 솔라나와의 차이를 메꾸는데 도움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생성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치토스가 아니라 앱토스 호재가 나왔습니다. 앱토스가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등과 디파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소식을 전했으며 멀티버스 X, EGLD 같은 경우도 중국의 대기업인 텐센트 클라우드와 협력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인프라 솔루션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미난 국내 소식도 나왔습니다. 20대 산업 기능요원이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암호화폐 대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시가 2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852개를 송금받아 가지고 탈취를 했습니다. 그는 용의주도하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코인들을 전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852개 꿀꺽한 다음에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갖겠다라는 것이겠죠. 되찾겠다. 야, 대단하다 진짜. 이런 용의주도한 사기꾼 및 범죄자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형. 훔쳐간 돈을 고문을 해서라도 돌려받기는커녕 4년만 이제 가둬놓고 봐준다. 4년, 지금 현재 29억 원 상당인데 4년 후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꽤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자, 범죄를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하루 전 신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은 오늘도 열심히 일한 토마토 채널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